중요한 정치적 상징 자산인 거죠, 이번 사건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기술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들이 벌리는 전쟁인 거죠. 참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겠나.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에 여러분들 보면서 몸관리 잘해가 오래 살아야겠다. 진짜 여행을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정보 전문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일론 마스크가 여러분 XAI사가 만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록이라는 AI 모델을 호스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 AI사하고 MS가 결별을 준비하나 뭐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뭐 결별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글록을 MS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왜 자기의 웹 서비스에 이런 포함시키는 거 하니까 뭐 다른 것도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오픈 AI사의 챗 GPT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퍼플렉스티라든지 클로드라는 이걸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고객사들의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글록을 포함하는 거다.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록이 성능이 우수하다. 딴 것보다 사돈 물건도 싸야 여러분들 사지 않습니까? 사돈 물건도 비싸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글록이 성능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글록이 성능이 우수한데 MS가 여러분들 그거를 자기 웹 서비스에 호스팅 안 할 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런 호스팅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의 CEO와 오픈 AI 사이 갈등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사실상 갈라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란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갈라서는 이런 거 별로 관계는 없는 것 같고 글록이 뛰어나니까 성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를 통해서 XAI사의 인공지능 모델인 글록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를 통해 오픈 AI 모델을 단독으로 제공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메타의 라마, 그다음에 엔비디아, 미스트랄 AI, 코히어, 딥시크, 스테빌리티 이런 여러분들 AI 모델을 다 제공하니까 당연히 글록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사하고 여러분들 자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특정 회사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 회사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핵심적인 일은 개인이든 회사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 같으면 에너지 같은 건 절대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출.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한국은 중국 수출이 15% 정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되는 걸 뜻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특정 회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늦게 깨우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 뭐를 깨우쳐서 합니까? AI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가지는 겁니다. 뭐 전략적 제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이 뭐 어떻습니까? 개인이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생계에 필요한 돈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도 있겠지만 자식도 다 남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자기 수중에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나게 계속 실방송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글록을 뭡니까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 왜 포함하냐. 기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지만 나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 자기가.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자식은 타인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타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재산을 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실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뭐죠? 다 성인 되면 품을 떠나고 나면 다 남인데 뭡니까? 그걸 가지고 뭐죠? 온 재산을 다 줘가 나중에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뭔가 하니까 학습과 교훈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혜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쓰지만 나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늦게라도 철들었네. 핵심을 어떻게 오픈 AI사에 의존한다. 망하는 길이지. 딱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MS의 사티아 나델라 CEO와 오픈 AI사의 샘 알트만 CEO의 관계도 소원해졌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무스타파 슐레이만 AI CEO를 영입해서 알트만과 오픈 AI에 대비한 보험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아니면 심지어 부부 사이 관계도 뭐죠? 좋은 날도 있고 싫은 날이 있는데 남남으로 이런 CEO가 만나가지고 이해가 상충하는데 언제까지 이러면 오랫동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돈은 자기가 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남한테 의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형부형하게 여러분들 이해 안 해가지고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중국하고 관계에서 여러분들 참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을 주면은 이민정책 같은 건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딱 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은 끝까지 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돈. 왜? 돈이 자유니까. 돈이 개인의 이런 자존감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거를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도 이런데 완전하게 뭡니까? 그냥 친한 남인 거죠. 친한 남. 친한 남인 겁니다. 엔게티 해나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시장 아마존 웹 서비스가 1등이죠. 전 세계 31%,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가 25%, 구글이 11%,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도 여러분들 제법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탑 3인 거죠. 자,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 CEO하고 그다음에 오픈 AI사 이름 CEO하고 친한 거하고 이익은 다르지 않습니까?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익 앞에. 뭐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점점 멀어가는 나델라와 알트만 AI 모델은 다른 회사에 의존하기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AI 모델은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늦게 깨우친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면 안 되는 다른 회사에. 이게 우리가 이름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체 개발 이름들 늦게 시작한 거죠. 늦게. 오픈 AI사 이름 의존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절대로 이런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MS가 오픈 AI 기술 의존을 줄이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죠. 구글의 딥마인드 창립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 인플렉스 CEO를 영입했다. 슐레이만 CEO는 자체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픈 AI사가 추론 모델 O1을 출시하며 2023년 9월입니다. 핵심 기술을 파트너인 MS에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 격분해서 당시 CTO였던 미라 무라티아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기술 안 주죠. 아무리 이런 똑똑한 CEO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되새겨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은 개인이든 나라든 회사든 간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대체하기 힘든 기술이나 뭐든 간에 자산은 자기가 여러분들 가지고 자기가 개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끝까지 경제적 독립을 본인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본인 휘하에 있는 돈을 분명히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이쁘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비즈니스 업계에 달고 다른 MS조차도 오픈 AI사와 전략적 여러분들 그런 동맹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는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서 AI 모델 개발을 좀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 모델처럼 핵심적인 것을 다른 회사에 의존한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체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기초 모델이 있어야 추론 모델이나 AI 에이전트 등의 응용이 가능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닥터 AI한테 물었습니다. 닥터 AI가 여러분들 칼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MS가 초기에는 오픈 AI와 협력에 크게 의존했던 건 사실입니다. 핵심 기술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전략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AI 기초 모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추론 모델이나 AI 에이전트 같은 응용 분야에서 유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기초 모델은 AI 생태계의 기반입니다. 생태계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계속하고 다른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립자존이라는 것은 독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초 모델 없이 다른 회사의 API에만 의존하게 되면 응용 단계에서 커스터마이징이나 최저가의 한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니까 나중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민재 오빠님께서 우리 매제 장남이 오늘도 자기 아버지한테 갑니다. 물려받은 집이 있으니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오늘 여러분들 아마 한 방 맞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여러분 오늘 또 시즌이 끝난 것 같아요. 천재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창업을 하는데 AI 모델의 후발주자들 이제 그 천재들을 믿고 천문학적인 돈을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AI 모델의 여러분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오픈 AI의 챗GPT가 59%, 메타가 31%, 구글이 13%,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14.3%, 퍼플렉스의 6%, 클라우드 AI가 3.1%, 뭐 글록은 여러분들 X 고객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글록은 시장 점유율은 약 1%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X 플랫폼 내 사용자에 집중이 되고 톱5에는 들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여러분들 낮네요. 그렇지만 가장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글록이죠. 글록. 예. 이제 오픈 AI
이끌었던 핵심 인물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일리아 슈츠케프 SSI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이분이 미라 무라티 두 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돈을 슈츠케프에게는 여러분들 10개월 만에 30억 달러가 모였고 무라티에는 여러분들 20억 달러가 여러분들 몰렸는 거죠. 굉장히 큰 관심을 이 두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라도 돈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AI 업의 속성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이 드는 그런 벤처인 거죠. 왜냐하면은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따라잡기 너무 높은 것, 너무 늦은 겁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큰 사업인 거죠. AI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잘 판단을 하기에 따라 가지고 돈을 대는 거죠. 돈을 대서 스타트업 기업에 돈을 대 가지고 실패하게 되면 다 돈을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회사들이 오픈 AI나 XAI 등을 따라잡기는 너무 늦었다. 여기에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인 피델리티의 개빈 베이크 아트레이더 매니징 파트너 이제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겠네요. 오픈 AI와 XAI 구글 등 선두그룹은 기존 AI 모델을 갖고 있고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글록과 같은 모델은 매일매일 학습하지 않습니까? X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공급되니까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진출해 있는 회사들 오픈 AI사 이런 회사들 천문학적인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 사이에 우열이 가려지겠죠. 후발주자들은 이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시즌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또 천문학적인 돈을 대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무라티나 슈츠케프가 설립한 신생 스타트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초기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사용자 저변을 확대에 시간이 걸렸다. 이들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산업인 겁니다.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큰 회사들에게 왜 여러분들 세월이 갈수록 독점력이 더 강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다른 기업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술 주도가 그동안 유리했던 이런 비용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분야는 다릅니다. 한계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업종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미국의 2등 업체인 메이시 다음으로 큰 콜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주가가 75달러인데 지금 10달러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아지겠냐? 불가능한 거죠. 백화점 업종이 사양화돼 버리니까. AI는 인프라가 100인 거예요. 100. 인프라 자체가 진입장벽인 겁니다. 오픈 AI사를 늦게 쫓아갔지만 일론 머스크의 XAI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게 베팅을 하니까 돈을 대니까. XAI가 프론티어급 AI 회사로 떠오른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인 콜로서스 때문입니다. 사실 글록은 핵심이라고 부를 만한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은 보기 어렵지만 인프라 하나로 첨단 모델 선두그룹에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사가 아주 여러분들 야무지고 정직한 겁니다. 인프라 때문에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이런 중요한 그런 AI 업계의 속성,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참 세상 겁납니다. 이 보시죠. 이런 거 보면은 오픈 소스의 절대 강자인 메타가 빚을 금시에 잃어버린 겁니다. 빚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겁니다. 몇 달 사이에 절대 강자가 없는 겁니다. 이미 빚을 잃어버렸다. 오픈 소스에서는 여러분들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약진하는 겁니다. 딥시크,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이. 메타의 라마는 지난 2023년 3월 등장한 이후에 오픈 소스의 AI의 대명사로 치료졌는데 지난해 12월에 딥시크 V3는 오픈 소스 모델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고 개발비가 10분의 1 정도 불과했고 이어 1월 달에 딥시크 아란이 출시한 메타와는 다른 클래스로 옮겨갔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전통 강자인 알리바바가 10개 20개 30개의 모델을 그냥 하루 간격으로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중국 AI 기업의 오픈 소스 출신이 폭풍우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메타의 존재감이 이런 많이 줄어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냥 뭐 옛날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계속 개방적인 쪽으로 나가야 더 잘 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아마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이 이런 기초 모델이란 이런 AI 모델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40억 불 정도를 들여가지고 엔스로픽 사고 여러분들 제휴를 맺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체 모델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느낀 겁니다. 아마존은 대단한 기업이죠. 온라인 여러분들 업종에서도 여러분들 거의 세계 선두 기업이지만 동시에 웹 서비스도 1등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존이 이런 웹 서비스 업체의 이런 3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사와 제휴를 맺었지만 아마존은 엔스로픽사의 클로드라는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잘해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근데 두 회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전략적 제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자체 AI 모델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했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고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마존이 여러분들 5월 1일 날 파운데이션 모델인 노바 프리미어를 출시했는데 뭐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는 거죠. 6개월 전에 다른 회사의 프론티어급 성능 정도에 거친다는 겁니다. AI 모델 개발 경쟁에서 아마존이 여러분들 몇 번 방송드렸습니다만 아마존은 웹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 CPU도 갖고 있고 자체 GPU도 여러분들 생산하지 않습니까?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AI 칩 설계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델 개발에서는 좀 뒤처진 겁니다. 아마존이 자체 개발 노바 제품군 중에 가장 성능이 뛰어난 파운데이션 기초 모델인 노바 프리미엄을 출시했는데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이지만 지금도 추론 기능이 없는 겁니다. 첨단 모델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겁니다. 아마존이 AI 모델 개발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델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그동안 아마존이 기초 모델 개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시리에 탑재할 기초 모델을 1년 전부터 개발해 왔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기술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AI 모델 개발 경쟁에서 아마존이 이제 주춤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기초 모델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코딩과 관련된 AI 코딩도 여러분들 자체 모델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존도 뒤늦게 바이브 코딩 AI 코딩 개발을 위해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그죠? 아마존이 AI 바이브 코딩 AI 코딩에 박차를 가하다. 왜냐하면 경쟁사인 웹 클라우드 서비스의 2등 업체인 MS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AI 코딩 여러분들 플랫폼을 갖고 있고 구글도 제미나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코딩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해가 쓸 거 아닙니까? 피티나게 경쟁하는 겁니다. 3등.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웹 서비스에서 여러분들 1등을 하고 있죠. 그럼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코딩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GitHub 코파일럿을 여러분들 자사 플랫폼에서 공급하고 아마존도 코드 위스퍼라는 것을 공급하고 제미나이도 코드 어시스턴트를 공급하는 거죠. 코딩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서비스가 있어야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할 거 아닙니까?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코딩 도구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AI 코딩 도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테크 기업까지 바이브 코딩 AI 코딩 플랫폼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최근 곽강을 받는 애니스피어 컬스나 윈드서프 등을 개량한 서비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윈드서프는 지금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살려고 회사를 그냥 사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회사를 사버리면 시간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전쟁입니다. 전쟁. 아마존 웹서비스는 새로운 코딩 도구를 통해 클라우드 경쟁사를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경쟁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자기들도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마존은 웹 서비스 분야에서 1위 기업이지만 AI 모델 개발에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닥터 AI 답변은 뭔가 하니까 AI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고객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야에 좀 소홀히 한 것 같고 또 소비자 분야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감도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네요. 아마존은 트레이니움, 인프렌시아 같은 자체 AI 칩, 추론용 칩, 그다음에 GPU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개 기업용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약점은 독자 대규모 언어물의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 아마존은 40억 달러를 엔스로픽사에 투자해서 파트너 전략을 택했지만 독자적인 그런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이 시장이 중요하다는 걸 늦게 안 겁니다. AI 모델 개발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 전략이 다르네요. 아마존은 AI 생태계 인프라 제공자와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는 쪽이고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직접 모델을 개발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아마존은 삽을 파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금을 캐는 자 이런 데 보유하고 있네.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이름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위에다가 뭐 음성 서비스 무슨 뭐 비디오 이름들 서비스 번역 그다음 코딩 전부를 다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마존은 그냥 다른 회사가 개발한 거 다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 거를 올려주지만 또 자사 제품이 있어야 훨씬 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의 전략이 틀렸는데 다르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아마존이 보니까 이게 자체 개발을 자체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B2B 기업 시장을 주로 공략하고 소비자 대상의 경쟁에서는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뒤처지는 감이 있다. 그러나 아마존이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보니까 아마존의 강점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1등이고 기업용 AI 시장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뛰어난, 약점은 소비자 인지도가 좀 부족하고 특히 AI 기초 모델에서 선두나 이런 기업들하고 차이가 좀 난 늦게 출발한 거네. 아마존은 챗 GPT의 2022년 말 폭발적 성공을 이룬 이후에 뛰어든 거예요. 후발주자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2023년도 3월 달에 시작한 XAI 같은 회사는 후발주로 뛰어들었지만 상당한 그런 인지도를 향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경쟁사 대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아마존이 여러분들 이 보시면 주가가 보시면은 한 몇 년 동안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시장 가치가 2조 달러가 넘어갔네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조 달러. 자,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이리 오느라 하는 사람만 우대한 사회지 않습니까? 기술자를 엄청나게 천대했던 사회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조선이 왜 망했냐? 그런 질문 좀 자주 던져봐야 되는 거죠.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기술자를 천대를 했으니까.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SNS는 그냥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XAI사의 글록이 추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조언을 잘하죠. 좀 길게 조언합니다. 챗 GPT는 조언을 짧게 잘하고 글록은 조언을 길게 하는 거죠. 그거를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X의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이 글록의 새로운 버전으로 대체됐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걸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X는 미디어죠. 뭐 그제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X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X는 전 세계 140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그런 뉴스 앱입니다. 140개국에서 가장 많이, 이게 미디어니까 기본적으로 앱이란 그 자체가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미디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동안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한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거짓말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140개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 앱인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참 반보수적이죠. 한국의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기사 쓰는 걸 보게 되면은 외신 처리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 참 반보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보면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뭐 이런 뜻인데 미국의 추방된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라는 그런 사람을 다루는 미국의 주류 미디어의 96%가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다루는 미디어의 96%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불법 깽단원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정부의 여러분들 절도나 낭비나 조작을 공개하는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언론 기사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니까. 어제 조선일보의 기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혹독하게 여러분들 가혹하게 평가하는 기사를 써서 내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막 때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고 일론 머스크는 뭐죠? 테슬라를 만들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도록 이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C3가 한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올린 겁니다. 머스크는 C3라는 사람의 계정의 글을 인용하면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96%가 긍정적이고 자신의 보도가 96%가 부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남자는 불법 갱 조직원이고 다른 한 명 그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하면은 또 콩 박사가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거짓말을 잘하면 사업가로 성공하기 힘들죠. 사업은 도박하고 달라가지고 반복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1년 5년 10년 20년 반복적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부자가 됐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머스크는 주류 미디어가 진보적이고 좌파적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다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X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에게 직접 소통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반 메인스트림 미디어 태도와 일치합니다. 이게 한 분이 정말 미친 짓입니다. 한 사람은 불법 외국인이고 범죄자이고 아내를 구타하는 인신매매범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회사를 세운고 무고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실제로 지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이 든 사람은 여기에 메터 반 소울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대단히 좌파적인 여러분들 그런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쇄대가 됐던 분인데 이제 그걸 깨우쳐 가지고 열렬하게 이런 글을 올리는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 글 밑에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정말 미친 짓입니다. 한 사람은 불법 외국인이고 범죄자이고 아내를 구타한 사람인데 전부가 다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를 세운 사람인데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원대하게 만드는 것은
낭비를 없애고 비효율을 제거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 세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일이 현실화되리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디마 제니욱이라는 사람이 글을 일론 머스크가 다시 포스팅한 겁니다. 이런 칩을 사람들 머리에 심어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뇌 활동을 통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칩 임플란트일 우주선에 이런 재활용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까? 그죠? 수십 년 동안 나사가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사용했지만 누구도 우주선에 재활용 가능한 여러분들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실현한 것이고 여기에 이번에 뉴럴링크사의 이 부분을 뚫고 칩을 심는 데는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이 다 담당하더군요. 워낙 정밀한 손이니까. 로봇 의사가 전부 다 이렇게 구멍 뚫어가 여러분들 심지 않습니까? 이런 칩을 심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원대한 목표를 해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기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기술자다. I'm a technologist. 내가 기술자입니다. 저는 로켓도 만들고 차도 만듭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제 회사가 만든 상품들을 사용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을 내가 보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 am a technologist. 내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사회에 부가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로이어들은 부가가치를 부여합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들도 부가가치를 부여하니까 보수를 받고 살겠죠. 대한민국의 비극이 뭡니까? 전부 다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는 겁니다. 문과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극과 희극입니다. 내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사기를 못 치지 않습니까? 사기 치면 여러분 자동차 안 가죠. 거짓말하면 여러분들 우주선이 올라가다 내려오죠. I'm a technologist. 조선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기술자가 여러분들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여러분 나라가 잘 살 거 아닙니까? 기술자가. 전부 다 법 여러분들 공부해가 여러분들 다 도둑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법관들부터 시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부 다 도둑놈들이었지 않습니까? 물건을만 훔쳐야 도둑놈이냐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도둑놈들인 거죠. 법 조문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거죠. 일론 머스크 이런 테슬라 자동차가 여러분들 완전 자율 주행을 하는데 그게 사기를 치면 그 자동차가 사람을 죽이죠. 어느 정신 나간 인구가 이런 여러분들 다이내믹 세상에 주 52시간 전부가 문과 출신들이 다 했을 겁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짓을 하면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조선인 겁니다. 그냥 조선. 망하고 나서야 여러분 정신을 차릴 겁니다. I am a technologist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술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프라우드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까? 기술자들은 최소한 사기를 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주선을 띄우던 여러분 자동차 부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볼트, 너트 여러분들 베어링이 잘못되게 되면은
정신구조는 여전히 뭡니까? 예. 그냥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 사회인 겁니다. 나라가. 예. 진짜 여러분들 장칼리나님처럼 이념과잉 정치과잉 여러분들 문과과잉 법조인과잉 변호사과잉 전부가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일론 머스크 이런 SNS를 대부분 다 다루는 것은 여기에 많은 귀한 정보들이 모이지만 그 정보를 변별과 이런 포스팅을 하는 일론 머스크를 보게 되면 이 양반이 어떤 종류의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양반의 여러분들에 대한 보도가 96%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병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예? I'm a technologist. 내가 이런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멋진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생각해 보고 있고 우리가 비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옛날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벤츠를 여러분들 다 삼성 사장들이 타보게 하지 않습니까? 차를 줘가지고 좋은 걸 봐라. 응? 좋은 디자인 멋있는 자동차 좋은 걸 보고 부러워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관공서에 건물을 많이 짓는데 이게 100년 지나면 어떤 건물이 될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전 세계 다니면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데가. 서울시역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은 서울시청이나 서울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좀 좋은 거 보고 야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비용도 안 들이고 선거를 잘하네.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기술적 마인드를 가져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노리는 이 여러분들 오다남 한 벌까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경을 썼겠어요. 이게 모두 다 엔지니어링 사고를 가지니까 이런 옷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옷이 여러분들 그냥 춤을 추고 다니겠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일론 머스크 이야기. 내가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는 기술자입니다. 나는 로켓과 자동차를 만들고 사람들이 내 회사 제품을 즐기는 거 보며 기쁨을 누립니다. 예. 자신의 정체성과 사업 철학을 강조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나라가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이들을 생각했으라도 한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좀 자유롭게 해주면 잘 살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지금 여러분들 소개하는 구 트위터 지금 엑스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그전에는 무슨 주제 다루면 다 이름 내리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몇 년 전에 사람들은 좀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은 트위터에서 금지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를 사고 난 이후에 X로 다시 이런 브랜딩하고 좀 웃기는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제나 제약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흥이 나가 일을 하게. 네가 뭔데 주 52시간 동안 이상 일을 못하려고 하냐 이야기죠. 응? 내보다 이런 일을 이런 젊은 사람들이 덜 해가지고 어떻게 이름들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내보다 일을 이름 덜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왜 일을 덜하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분에 뭡니까? 표현의 자유든 근로의 자유든 생각의 자유든 자유롭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나온 것이고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남아프리카 살았으면 일론 머스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이민을 와가지고 자기 꿈을 키웠으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합니다. 야,
제 양반이 미국 땅에서 나가지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꽃을 피웠을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입으로 안 내지만 이만큼 오르는 경우가 그런 사람을 많이 본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저 양반이 미국에 제공하는 좋은 교육을 받고 자기 끼를 마음껏 발휘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인생을 살았겠냐 그런 말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마찬가지라면 고등학교 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죠. 미국에 태어났으면 대통령 한번 했을 겁니다. 대통령을 한번 하고도 남음이 있는 인물이죠. 왜? 생각이 건강하니까 생각이. 미국이 자기를 낳아준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기를 이렇게 가능하게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오늘 한 분께서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넘다고 조희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뭐 유튜브는 모든 게 전부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결론 안 나온 이야기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도 제한되지만 열정도 제한이 돼 있고 에너지도 제한이 돼 있고 관심도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인생사인데 대한민국의 그 많은 이런 생산적인 에너지가 전부 다 정치나 이런 부분에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가가치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성 언론들이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도지 정부 효율 불성에 왜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분이 진보적 색채가 강한 좌파적 색채가 강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연방 지출을 줄이는 도지 활동에 대해서 그냥 분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X에 오르내리는 도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 부서가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게 됐다는 걸 보게 될 때 얼마나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는 게 귀한 일인데 왜 기성 언론들하고 이런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 연방정부 아니 지금 미국의 살림이 2조 달러가 이런 1년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입보다 지출을 2조 정도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2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들 총자산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워렌 버핏 이런 평생 동안 만든 이런들 투자자산 회사 이름 총자산 규모가 1조 1천억 달러인 겁니다. 아마존이 이름들 지금 시장 가치가 2조 1천억 달러입니다. 아마존만큼 이런 적자를 매년 보는 겁니다. 아마존 시장 가치만큼. 그게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팔을 긋고 안 나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이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도전한 겁니다. 전부 다 언론들이 미친 영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미치지 않고선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마존만큼 이런 회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미 국채를 좀 찍어가지고 1년에 2조 정도를 더 쓰는 겁니다. 전부 다 외면한 거 하면 오바마, 빌 클린턴 전부 다 폼만 잡고 전부 다 이런 관세는 다 욕을 하는데 그러면은 상품 여러분들 무역 수지가 1년에 여러분들 한 9천억 불 정도 이런 적자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그걸 모르겠고 관세는 나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겁니다. 왜 미디어가 도지를 그렇게 명렬히 공격하는 걸까요? 진보적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도지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자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엑세스 도지팀이 지출을 삭감하는 걸 보면 모두 터무니없는 낭비 지출로 보입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 뉴욕하고 와싱턴에 일어나는 반트럼프 이런 시위를 다룬 2명의 특파원 기자가 동원이 되어 이런 기사를 쓴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1년에 재정 적자가 2조 원 정도 되는데 미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돈을 몇 천억씩 쓰고 그래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제정신이 가지면. 그러니까 제정신이 가진 사람이 한국 문제를 보든 미국 문제를 보든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몸 건강하게. 예. 너무 여러분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열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예? 어떻게 하겠냐고요. 세상이 이러면 얼마나 가느냐. 예. 저는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여러분들 완전 자율주행 FSD를 이런 한 사례들은 수없이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런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 이런 차를 몰고 간 것을 소개한 겁니다. 중국의 한 고객이 테슬라의 FSD를 몰고 운전하지 않고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가지고 5,000m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테슬라의 FSD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국인이 올린 것을 마리오 나활라라는 사람이 이름 소개한 겁니다. 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차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은 바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산이 보이죠. 이거 보시면 이거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복잡한 코스를 완전 자율 모드로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게 보시죠. 이거를 완전 자율 주행 모드로 여러분들 이렇게 난코스를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바로 코앞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집사람하고 이야기가 야 당신하고 내하고 심기일전에가 더 오래 살아야겠다. 자율주행 자동차만 가지면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여행하는 게 문제가 없겠다. 버튼 눌러놓으면 데려다 줄 거니까. 테슬라 FSD just ascended Everest.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해발 5,000m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향해 주행했으며 이것은 마치 일요일 날 브런치 드라이버처럼 수월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소유자입니다. 중국 해난 출신의 모델3 소유자가 약 4,000km 여정을 무인으로 완수했으며 대단하네요. 험준한 산악지대와 얼음 덮인 산길을 AI가 정밀하게 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 감상 드라이브가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4,000km를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했고 산악을 여러분들 다 완전 자율주행을 한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는 문장은 완전 자율주행의 견고함을 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난코스를 옆에 여러분들 완전히 낭떠러질 겁니다. 이쪽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몸관리 잘해가 여러분들 오래오래 실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들 FSD 운영회가 어디부터 강까지 여러분들 방송할 수 안 있겠습니까? 정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칙칙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천재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